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안중근 의사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은 1876년 황해도의 해주에서 태어났어요. 17살 때에 과거를 봤지만은 낙방을 하고 18살에 동학교도가 돼서 팔봉 접주로까지 임명이 됐어요. 김구 선생에 관해서는 독립운동에 상당한 두각을 나타낸 그런 분이기는 한데, 좀 좋게 보는 그런 측면과 또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요. 동학교도가 돼서 동학운동에 투신을 했지만은 이 동학이 이제 실패를 하게 되니까 숨어서 지나게 됐고, 그 황해도에 그 치하포라는 포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 상인 스치다 조스케라는 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동학교도들이 보편적으로 그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혐오했거든. 그래서 그 일본인의 칼을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체포가 됐지만은 당시 고종의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형은 면했고,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나중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그 마곡사에 가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또 승려 생활도 적응이 안 돼서 환속을 했죠. 환속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해주에 돌아와서 이제 이 독립운동에 좀 뜻이 있었기 때문에 1914년 그 백오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또 감옥살이를 해. 그러다가 이듬해 8월에 특별 가출옥을 했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3.1운동에 좀 가담을 해서 조금 활동을 했지만은 상하이로 망명을 해서 우리 그 임시정부의 일원이 됩니다. 임시정부에서는 그 내무국의 경무국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그 일본인 밀정을 검거하는 그런 활동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영사관의 그 첩자였던 17살 김도수를 잡아서 총살을 시키고, 또 독립운동가들을 독살하려고 약물로, 의사인데 약물로 독살하려고 했던 황학선이라는 사람도 체포해서 처형을 하면서 상당한 악역을 담당을 했어요. 우리
임시정부로서는 뭐 상당한 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고 또 이 임시정부에서 이 자유진영 계열과 공산 계열이 상당히 대립이 돼 있었어. 그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이 미국파, 또 이동유를 중심으로 한 소련파가 같이 임시정부에서 있으면서 상당히 갈등을 빚었는데 1922년에 그 레닌이 독립운동자금 200만 루블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 한인 사회당 간부인 김립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걸 200만 루블을 줬는데, 이 김립이 200만 루블을 사회주의자들한테만 분배를 하고 임정층에 내놓지는 않았어.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김구의 그 부하 두 사람이, 청년이 이 김립을 상하이의 거리에서 사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립은 이렇게 그 살인에 가담하는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어느 면에서는 그 일본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그 정적을 그 죽이는 그런 배후 세력으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죠. 이제 1931년에는 그 일본 정부의 그 요인을 암살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한인 애국단을 결성을 했어요. 그 한인 애국단의 일원으로서 이봉창과 윤봉길이 대두가 되죠. 이 이봉창은 먼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1932년 1월 8일에 그 일본 도쿄에 파견이 돼가지고 일본 히로히토 천황을 저격하기 위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뭐 천황을 사살하지 못하고 그냥 체포돼서 사망, 오히려 이봉창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그리고 3개월 후에 역시 한인애국단에 속하였던 윤봉길이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서 일본군 고위 장성들을 몇 명이나 그 살해를 하는 그런 쾌거를 가져왔죠. 이게 다 뒤에서 김구 선생이 지원을 하고 상당한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한인 그 애국단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지만, 특히나 이봉창과 윤봉길 그 의사는 김구 선생의 그 지휘하에서 이런 그 참 어려운 일을 수행을 하고 본인들은 목숨을 잃게 된 그런 쾌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0년 3월에 그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있던 이동영이 병사를 하게 되고, 이때 임정 국무위원회에서 김구를 주석으로 선출을 해요. 그 김구가 주석이 돼서는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해서 일본에게 이제 선전포고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하고 싸우질 못하고 일본이 이제 스스로 항복을 하면서 1945년 해방이 됐는데, 해방에 대해서 김구는 임시정부의 주석 자격으로 귀국을 하려고 했지만은 미국의 그 하지 장군을 비롯해서 미 군정에서 반대를 해서 임정요인으로 귀국을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해서 이제 독립운동 때 참 몸을 바쳐서 했지만은 귀국해서는 그 정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빛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 그 해방은 됐지만은 우리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이 모스크바 3상회의, 삼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 이승만을 주축으로 한 세력들은 이제 신탁 통치 반대 투쟁에 조금 나서게 되죠. 이렇게 신탁 통치 반대를 하면서 그 미 군정청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인 직원들이 이 파업에 돌입을 해. 아주 상당히 정치적으로 소용돌이를 일으켰는데, 이 김구나 이승만의 그 반탁 세력과는 달리 또 이 공산 세력은 찬탁으로 돌아섰고, 공산 세력이 아닌 이 송진우라든가 장덕수 이런 분들은 좀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신탁 통치에 찬성 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미를 보였어요. 김규식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김구는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아예 매국노라고 그냥 몰아붙이기까지 했는데, 이 송진우 같은 사람은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신문 보도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본 다음에 우리가 반대를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피력을 했는데, 이거를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몰고 갔죠. 그래서 1945년 12월 29일 날 저녁에 송진우 선생이 경교장으로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자택에서 송진우 선생이 저격을 당해서 피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구를 만나고 가서 그 김구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암살이 됐으니까 이 배후에 김구 선생이 있다, 이렇게 오해인지 어쨌든 그런 암살 배후로서 지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김규식과 장덕수도 역시 이제 찬탁으로 돌아갔는데,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1차, 2차를 거쳐서 그게 성사가 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약간 그 공산주의 쪽하고의 대립이 되는 건 좋지만은 이 자유진영 내에서 이런 그 반목칠시, 신탁 통치를 두고서 서로 패가 갈려서 이미
송진우 선생은 45년 12월 말에 암살이 됐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1947년에도 역시 12월 달에 그 신탁통치에 찬성을 하던 그 장덕수가 자택에서 또 살해를 당해. 이때 그 5명이 그 총격을 가했는데, 이때도 역시 김구가 배후의 세력으로 지목이 돼 있어요. 독립운동할 때 참 그 일본 사람들 죽이고 뭐 한 것은 참 쾌거지만은, 이 해방 조국에서 송진우라든가 장덕수 같은 사람을 암살하는데 그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되는 그런 애석함이 있고, 또 이제 이승만하고는 뭐 이 신탁통치 반대를 하면서 상당히 가깝고, 또 독립운동 임정때서부터 가까이 지냈지만은, 이 장덕수 암살로 인해서 이승만과 거리가 생겼고, 또 거기다가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이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데, 김구는 통일조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남북 협상을 주장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기식과 같이 평양에 가서 남북 협상을 했지만은, 김일성이가 짜놓은 그 각본에 그냥 이용만 당하고 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승만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또 그 자유진영의 장덕수라든가 송진우 같은 사람을 암살하고, 이제 50선거 남한만의 총선거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제주 4.3 폭동도 있고, 그 전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또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때도 그 배후 세력으로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또 김구가 등장한단 말이지. 그래서 참 그 어찌 보면 김구 선생의 양면성이 나타나. 독립운동할 때 임정에서 그 보였던 아주 그 강력한 그 일본 사람에 대한 항일 투쟁도 있었지만, 해방 전국에서 자꾸 그 같은 파들을 암살하는데 그 뒤에 배후 조종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심지어 여수순천 반란 사건의 그 배후로도 이 지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가 1949년 6월 26일에 그 경교장에서 육군 포병소의 안두희에게 총격을 당하고 7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이르렀죠. 그의 이제 국민장으로 효창공원에 안장이 됐고, 그리고 나서 만 1년 만에 유교가 터졌어요. 참 어찌 보면 이게 이승만과 김구 선생은 우리 해방정국의 큰 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승만은 국제 감각이 좀 아주 그 국제 감각의 국제적인 그 정세의 흐름을 잘 인식을 하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본다면,
김구 선생은 민족 통일, 오로지 그 민족 통일에만 올인해가지고 좀 현실을 좀 도외시하고 이상주의에 흐르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김구 선생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해방정국에서 피살된 장덕수 선생에 관해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